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4일 경제말레비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17억 7,666만 원이었던 서울 대형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지난 5월 20억 9,653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18% 오른 것이며 같은 기간 소형 아파트는 11.4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도심항공교통민관협의체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도심항공교통에 오는 2025년 최초 서비스를 목표로 산학 연관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로 정부가 지난 4일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5월 국내 인구이동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6만 9천 명으로 197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부터 증가했던 주택 매매량이 지난달 약간 주춤했던 데다 입주 예정 아파트가 5월에 전년보다 25.4%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그동안 소형 아파트만큼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던 대형 아파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의 수를 줄이는 대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상담 원하신 분들은 02-315-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보시고요.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장마철의 눅눅함을 상쾌하게 바꿔주실 분 모셨습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의 강의가 우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온 관심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대책들에 부동산 집값이 잡힐 수는 있는 걸까요?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또 이제 21번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 대책으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8.2 대책이 나오고 나서 9.13 대책이 나올 때까지 1년이 조금 더 걸렸었죠. 그다음에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12, 16 대책이라는 종합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래도 또 1년 한 뭐 2, 3개월 요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6.17 대책이니까 지금 종합 대책 치고는 굉장히 지금 아주 짧은 기간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지금 뭐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20번째 대책보다 좀 더 많은 어떤 그 파열음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규제 대상 지역을 굉장히 넓힌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20번째 대책은 대부분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규제책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이번 어떤 그 6.17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세로 이제 살고 계신 분들에게 근데 또 많은 영향을 이제 주다 보니까 뭐 이제 어떤 그 파급력 아니면은 그 접촉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실제 규제와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넓어지면서 이제 많은 좀 이제 불안감들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대책이 갖고 있는 것은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가 될 텐데 과연 이번에도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현상들이 있으면서
중대형 평형대들이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1년 새에 또 한 3억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번에 그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한남 더일 같은 이런 대형 고가 주택들이 40억대가 뭐 50억대까지 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번 대책이 정말 또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들 가능할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왜 이번 대책이 나왔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대책의 내용이나 방향들을 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이유, 그러니까 배경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 최저 수준의 금리를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 지금 이제 0.5%잖아요. 기준금리가. 자, 이렇게 0.5%, 더더구나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0.1%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금리가 낮아지면 지금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등을 통해서 은행에다가 내 돈을 넣어놓고 이자로 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이제 이러다가 정말 이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라면 정말 제로 금리가 돼서 내가 이자로 생활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참에 이것을 가지고 부동산 같은 이런 좀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 심리가 오잖아요. 그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자, 또 하나 반대쪽에서 보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예전에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년에 뭐 한 3, 4천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한 뭐 1천만 원, 2천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라면 이럴 때 우리가 이자 부담이 낮을 때 좀 부동산을 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최저금리라는 건 이런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서 그 유동성들이 결국은 주택시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투기 수요다. 이렇게 어떤 포커스를 이제 맞춰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그 많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오는 것은 이것이 부동산 투기 쪽의 어떤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소위 말하는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2, 3개월 있다가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데 5월, 6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주택 거래량,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선행지수라고 하는데요.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면 당연히 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거의 한 2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부분들이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짚은 게 바로 이 법인들이 이렇게 그 매수를 하는 건데 자, 지금까지 개인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 많은 세제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들이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 그러니까 한 100채 중에서 한 채 정도 샀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거의 3%까지 늘어났고 지금 한 6월 기준 한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거의 6.6%까지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한 1% 정도 되던 게 3%, 6%까지 늘어나니까 법인 매수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그만큼 부동산 관련 법인들도 많이 새로 생겨났고요. 자, 또 하나가 바로 이 갭 투자라는 거죠. 자, 갭 투자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내가 새 아파트를 살 때 잔금을 전세를 안고 사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기존 주택을 산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세 보증금을 그냥 승계받는 방법으로 해서 그 나머지 차액만 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갭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기준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거의 한 50% 정도가 대부분이 다 전세를 안고 샀고요. 지금 특히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이런 방법으로 당연히 지금 뭐
강남 사구 같은 경우는 고가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것이 결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 수 있겠다. 당연히 9주 정도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던 게 갑자기 또 올라가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바로 좀 대책을 내놓은 부분이 있다. 타이밍적으로 좀 빨라졌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목동 같은 경우 지금 이제 6단지였죠. 지금 안전진단 통과하다 보니까 목동이 지금 14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6단지 하나가 되니까 지금 나머지 13개 단지도 이제 들썩들썩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목동이 통과되면 당연히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더 오래됐죠. 여의도는 뭐 40년, 50년 됐으니까 여의도 같은 경우 아니 목동을 해주는데 우린 왜 안 해주냐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 지금 강남 쪽도 재건축 대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안전진단 통과라는 것이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안전진단 통과하면서 바로 뭐 2억, 3억씩 올라갔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쪽이 상승 압력이 지금 굉장히 높다. 이제 이런 어떤 판단 하에서 이번에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불과 12, 16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6개월 정도 된 바로 이 상태에서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경기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천 전체 이렇게 묶어서 본다라면 자, 지금 우리가 수도권이다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세 곳을 가지고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서울 전체에다가 경기 쪽에 있는 몇몇 지역들이 지금 뭐 20 부동산 대책 때문에 조금 더 들어오긴 했죠. 자, 어쨌든 지금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서울 전체 이미 묶여 있죠. 이번에 경기 전체를 묶었습니다. 물론 김포하고 파주 정도는 빠졌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인천도 거의 뭐 그 강화하고 옹진 정도 빼고 다 묶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수도권 전체 다가 규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대전하고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도 전역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고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도 또 뭐 1조 원 정도 투입하는 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또 많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이 묶였습니다. 물론 일부 읍면 지역들은 제외가 됐지만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도 경기에 지금 10개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 뭐 군포 같은 경우에 지금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도 들어갔죠. 자, 지금 10개 지역 늘어났고 인천에서도 3개 지역, 그렇죠. 송도 있는 지금 이제 뭐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뭐 남동구, 지금 연수구, 송도 있는 연수구, 서구까지 다 해서 지금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번에 좀 반발들이 많이 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미분양 지역에서 지금 해제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투기 과열지구로 갑자기 뭐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그냥 쭉 올라가니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인천 쪽도 그렇죠. 많이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동구, 서구, 중구, 그다음에 유성구까지 지금 4개 구 전체 다가 거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날 6.17 부동산 대책 나오는 날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고 있는 이쪽 지역들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겠다라고 발표가 나면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 또 그날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이렇게 4개 동 전체 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얼마 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용산 쪽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용 18제곱미터니까 굉장히 아주 뭐 작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8제곱미터면 뭐 한 6평, 대여섯 평밖에 안 되잖아요. 자, 더더구나 지금 이쪽에 뭐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제곱미터니까 그냥 대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은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왜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좀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를 가지고 어떤 주택 안정 쪽에 이제 그 정책을 사용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쩔 수 없는 게 자, 아파트를 우리가 살 때 건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토지도 일부 사기 때문에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지금 묶여 있어서 지금 뭐 강남 요 4구 쪽에 지금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뭐 규제 전역 쪽에 자금 조달 계획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는 3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지금 뭐 비규제는 6억 뭐 이런 쪽이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전역의 전체 다를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투기과열 같은 경우에는 금액하고 이게 지금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뭐 예전 같으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빙 자료를 냈는데 이제는 그 규제 전역 쪽에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또 투기 과열 지구는 증빙 자료까지 내야 되는 좀 부담이 생겼습니다. 자, 또 규제 전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 뭐 그냥 가격하고 무관하게 그렇죠. 12, 16 대책에서 9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무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년 이에 전입을 해내야 된다. 아니면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뭐 내가 그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2년 안에 집을 팔고 뭐 2년 안에 들어가고 투기과열 지구에는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무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무주택이냐 유주택이냐 이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규제 지역에서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가격과 무관하게 집과 무관하게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 대출 후에 투기 과열지구에서 만약에 3억 초과 아파트를 한다 그렇다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건축하고 법인 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규제가 있죠. 자,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이 부분이 지금 많은 그렇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자, 모든 지역에서 이제 주택 매매하고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종부세 이제 최고세율 3% 4%까지 하겠다. 지금 공제 6억 원 폐지하겠다. 여기에다가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인세에서 10% 추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법인으로 뭔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불리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요. 자, 규제의 내성. 자, 9.13 대책 때는 32주 동안 떨어졌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11, 16 대책 때는 9주 만에 이번에 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만큼 이제는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단기 조정 후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큰 게 하나가 공급 대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공급 절벽이 올 수 있다. 더더구나 이번에 재건축 단지들 뭐 재개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서울 안에서는 80에서 90%가 재건축과 재개발이라고 하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이번에 이제 다 막아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절벽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수도권 쪽에 지금 약체들 그러니까 예전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다가 이제 잠깐 좀 온기가 돌았는데 이번에 또 대책 때문에 묶인 부분들은 아마 조정을 받을 것 같고요. 대전과 청주 쪽도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반사 이익들 지금 뭐 당장 김포나 지금 뭐 그렇죠. 지금 이번에 빠진 파주 운정 이런 쪽들은 또 갑자기 또 그렇죠. 풍선 효과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반사이익과 풍선효과 이런 이야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책이 무조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또 많은 전문가들도 거의 80~90% 이상이 또 일반 시민들 뭐 대상을 조사를 해봐도 이번 하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게 아직까지는 한 80~9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이었고요. 규제 지역은 더 추가가 됐고요. 대출과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날벼락을 맞으신 세입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부동산 투자의 길이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 주목하고 계신지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석 대표님과 오늘 함께 가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4,3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여의도와 영등포권, 이 영향권 안에 있는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위치 확인해 보고요. 개발호자 함께 만나볼까요? 자, 이번에 6.17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수혜라고 할까요? 아니면 반사이익이다, 풍선효과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이런 오피스텔 같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에서 규제에서 빠졌다고 이제 확실히 또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라면 조금 소액을 가지고도 이런 규제에 있어서 뭔가 반사이익을 받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자, 그렇다고 무작정 그냥 오피스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어디를 좀 가면 좋을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역세권인데 그 역세권 안에도 어느 정도 좀 급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정말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2호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호선은 서울 시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선이니까 그렇죠. 자, 9호선도 황금 라인으로 당연히 꼽힙니다. 한강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면서 급행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렇게 2호선과 9호선은 서울 안에서 정말 급이 다른 정말 황금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2호선과 9호선이 함께 서는 곳이다. 자, 그러면 정말 다이아몬드 역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호선, 9호선이 동시에 서는 당산역에서 도보로 3분이 조금 더 걸리니까 그렇죠. 정말 5분 안에 초초 역세권이 되겠고 자, 3대 도심 영등포 지금 그렇죠.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3대 업무지구 여의도 지금 파크원 쪽에 NH 지금 투자증권 본사 지금 해서 그 53층짜리 1조 원을 주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다 지금 69층짜리 현대백화점, 여기다 페어멘트 호텔. 네. 여의도에 이제 랜드마크가 예전엔 63빌딩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파크원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준공이 곧 이제 다음 달이니까요. 이제 얼마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서남부권 산업벨트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김포공항, 마곡, 그다음에 여의도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이 있는데 지금 이 영등포 쪽에는 소위 말하는 이것을 연결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당산동 전체, 양평동 전체, 물레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면서 이쪽으로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걸 우리가 서남부권 산업벨트라고 하는데 그 핵심 중심에 바로 당산역 주변에 그 연결 집합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당산역은 보시면 제가 이 항공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한강이에요. 야. 지금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한강 물소리가 들릴 정도로 바로 옆에 이 집 자체도 한강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같은 구조의 똑같은 구조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자, 여의도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국회의사당 그렇죠.
축구장이 보일 정도니까요. 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바로 여의도가 있어서 여의도까지는 뭐 바로 급행으로 한 정거장인데 이제 여의도에는 GTX 비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이런 광역 급행철도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한강과 여의도의 그 모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당산역 더블 역세권에서 도보 3분 조금 넘는 거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울 안에 역세권에도 급이 나눠져 있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역이 영등포구인데요. 당산동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뭐 오피스텔 더 말할 거 없죠. 여의도, 영등포, 마곡, 김포공항 고소득 직장인들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더블 역세권 한강변에 있으면서 뭐 여의도 주거단지 뭐 투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투룸의 풀 퍼니시드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 아파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이 궁금해지는데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이렇게 잘 갖춰진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은 가격 어느 정도 되나요? 자, 지금 한강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24평형이 24억이 가는 시대입니다. 자, 24억이면 우리가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3억 4,300에서 3억 4,800 정도인데 전세가 3억에서 3억 1,0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정말 3,300에서 3,800만 원 이번 정부 규제에서도 빠졌던 그렇죠. 그런 갭 투자로 해서 3,300, 3,800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여의도 바로 옆에 그것도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투룸 풀 퍼니시드 아파텔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안에서도 여의도와 가장 밀접하게 위치해 있는 당산동 투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프라인에서도 대표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 함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에 해답 주실 분 이분 모셨는데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은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시장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택 공급 정책에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는 바로 공급 정책입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이 바로 그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주택 가격은 계속 인기 있는 지역들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정책이 확실하게 계속 나오는데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이런 투자에 대한 과밀화가 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이미 9억 2천여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 뜻은요.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정책들은 벌써 21번째 정책이 나올 정도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지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살펴보니 사실상 공급적인 부분에 축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의 그런 규제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서울권의 물량들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들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서 가격이 끝없이 올라갔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억 2천만 원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공급 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해만 하더라도 4만 2천여 가구의 공급 물량인데 내년만 하면은 바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만 3천여 가구, 그리고 2022년에 1만 3천여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23년에는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고 착공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 5천여 가구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 물량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제 지난 6월 1일에 발표됐었던 주거 실태 조사 결과 발표만 보더라도 주택 보유 의식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택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택에 대한 가져야 되는, 주택을 사야 된다라는 보유의식이 84%에 해당한다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주거 불안정 문제가 가장 크게 신혼부부가 체감을 하고 있으면서 왜 주택을 사야 되냐 물어봤더니 주거 안정이 가장 첫 번째로서 89.7%,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차 가구의 경우 소득의 20%의 임대료 지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규제가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앞으로 이제 전세를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요. 특히나 또 이제 그런 소득세라든가 또는 이런 임대인들의 세금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고제가 적용이 된다면 이제 임대를 놓는 사람들도 보험료의 납입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 지출은 더욱더 전세 상승이라든가 월세가의 그런 전환으로 인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 불안정의 그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주거 안정의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습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주택의 서민들이라든가 또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20년만 하더라도 21만여 가구 정도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의 만족도는 93%에 해당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임대주택을 살지만 주택을 사야 될 것인가 라고 보유의식 조사를 해봤더니 내 집 마련 80% 정도도 내 집 마련을 희망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장기 공공 임대주택이 정말 해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늘리는 것만이 주택가격 시장의 안정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도권 30만 호 공급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권의 전세가와 또는 매가의 그런 하향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안정화를 좀 정책을 구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 30만 호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화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내년, 내후년 2023년까지의 공급 물량들을 해소할 수는 없다. 사실상 수도권의 30만 호는 2026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가격의 상승들을 좀 예측해보고 좀 장기적인 우상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30만 호의 수도권 공급 정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점들은 서울 중심권에는 약 1만 5천여 가구 정도의 공급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대규모 주택의 공급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서울권에서 수도권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이미 수도권에서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30년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청약을 통해서 또는 좋은 주택의 양질의 주택을 선택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2026년 이후에 입주 예정인 모습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에서 6년 동안의 공급 부족이 또 예정될 수가 있겠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또는 경기 지역들의 수요 분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도심 지역보다는 서울 외곽 지역, 특히나 수도권 가격의 임대가 형성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조정 지역 대상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역들 어떻게 보면 섣불리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들어갔다가 전매를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늦게 들어가신 실거주 목적으로 가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주택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투자에 조금 더 세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죠. 이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욱더 도심 지역의 프리미엄은 강해질 것이고 양극화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의 목적이 아닌 실거주라면 저는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주택에 좋은 넓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라는 점은 사실 이미 시세가 수도권에도 웬만한 신축 아파트 다 9억 원대가 넘기 때문에 시세 영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정부의 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주셨고요. 당장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집값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 저희도 서울 지역에 주목해 볼 텐데 첫 번째 지역 기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나눠볼 곳은 서울시 용산구 동빙구동인데요.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동빙구역 주변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7억 2,5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용산 안에서 지하철역이 개통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빙구동 근처인데 입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공급 정책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가격 상승이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인기 있는 지역들을 앞으로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대출 규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금화의 그런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든가 또는 양극화가 계속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 가장 중심가, 가장 가격 상승을 높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 용산 중에서 가장 개발이 빠르게 일어나고 미래 가치가 우수하게 생각이 드는 곳은 바로 한남 뉴타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3구역의 그런 시공사 선정으로 인해서 현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4구역이라든가 5구역 또는 2구역 같은 경우에도 3구역의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한남 뉴타운의 조성 사업들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 바로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이 되겠고요. 유엔사 부지라든가 수성부 부지 또 캠프킴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곳에 몇 조 원 가량의 그런 자금들이 또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복합적인 개발들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편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 경의중앙로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감명문로라든가 또는 올림픽대로 그리고 1호선과 4호선, 6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거기 더불어서 분당이라든가 앞으로의 신분당선까지 예정되어 있는 동빙구역이 예정되어 있는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비창 부지의 개발 소식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곳에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한남 더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거기에 더불어서 한남 뉴타운이 조성된다면 아파트 가격 20억, 30억 그냥 강남보다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길 건너서 이제 한강만 건너시면 압구정이라든가 잠원동, 10만포의 신축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같이 함께 직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또 이제 용산 민족공원을 필두로 해서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또는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까지도 재건축들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개발 가치의 그런 하방 압력은 굉장히 높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위치한 지가는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업무 지역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이라든가 강남 지역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까지 서울 3도심을
아우르는 트라이앵글의 가장 중심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 지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직주근접성의 우수성, 또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고 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이런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이런 모습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의 영향권으로 보이고요. 정말 용산만큼 서울 지역 안에서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도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신분당선 지하철이 개통되는 소식 포함해가지고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신분당선입니다. 지금 현재 1차 구간까지의 공사는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2026년 7년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2차 구간이 용산까지인데 그 중간에 동빙고역이 있습니다. 자, 한남뉴타운에서 동빙고역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용산과 강남을 아우르는 신분당선 굉장히 파격적인, 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분당까지 연결선, 판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빙고역이 생긴다면 동빙고역의 역세권의 그런 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가까운 용산 쪽 라인의 뭐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GTX, 그리고 용산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제 영등포는 GTX B노선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광역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남뉴타운 조성 사업들, 지금 이곳에 가장 바로 도로 하나 차이로 인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유엔사 수성부 부지의 개발 사업의 여파와 함께 더불어서 한남뉴타운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의 여파 같이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주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남더일과 이제 나인원 한남 가장 비싼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좋은 고급 주택 단지가 조성되기도 하면서 입지가 너무나도 우수했기 때문에 유엔빌리지를 필두로 해서 이곳에 가장 높은 가격대의 주택들이 밀집될 수 있는, 강남의 뭐 설해마을이라든가 또는 역삼동 고급 주택 단지들 부촌처럼 이곳도 그렇게 구성이 잘 아파트로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용산은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든가 또는 이곳에 민족공원을 필두로 해서 개발 여파들 너무나도 많은데요. 단순히 주거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설의 70%의 그런 구성으로서 용적률의 상향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많은 업무시설들이 개발이 되면서 주변에 그런 계획구역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용산의 그런 단계적인 개발 소식에 앞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번 하나 컨소시엄 선정을 통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서부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곳에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레지던스 또는 뭐 오피스텔 이런 위주로 해서 업무 시설이 또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무 아까웠었던 땅이기도 한데 이제 새로운 또 랜드마크의 그런 복합 시설물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역의 북부 역세권 개발과 함께 더불어서 지중화 사업도 같이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을 아우르는 지상철들 지하화시키면서 지하 구간에는 신안산선과 GTX A노선, B노선, 거기에 신분당선까지 검토 중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신안산선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광역 철도망의 조성 사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지하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민족공원의 조성 사업도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차 구간이 개통되는 완공되는 시점에 이제 뭐 이렇게 공원의 조성들이 좀 눈앞에 다가오면은 또 한 번 집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뉴욕의 맨하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센트럴파크가 가장 유명한 공원의 조성인데 이곳에도 서울 한 도심 중심가에 용산 민족공원이 조성된다면 정말 외국인의 관광 수요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주변의 주택 가격들 큰 영향들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나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진행될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고 합니다. 당장 가까이 한남 뉴타운이 워낙 고급 주거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동빙고동에서 투룸은 가격 얼마 정도인지 궁금한데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으로는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 투자하는 금액에서는 굉장히 낮게 좀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좀 좋은 주택들을 먼저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7억 2,500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지금 5억 5천에
전세가 맞춰져 있고 이곳의 전세 수요는 약 6억 원까지도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7,500에서 1억 8,500만 원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미 거래가 됐었던 시세가 7억 7천대 이상을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시세 차익만 하더라도 이미 5천에서 6천 정도는 내가 세이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고 한남 뉴타운이 조성된다면 더욱더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자, 월세 시에는 약 280만 원 정도까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 미래 가치를 내다보는 투자 정보였습니다. 용산구 동빙고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박대근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3억 5,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엔 9호선 라인 따라서 영등포구로 왔습니다. 서울 3대 2030 플랜의 핵심 지역인데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서울 3도심 중에서 도심 지역과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를 바라본다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더욱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이런 수익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기대 가치로 본다면 바로 영등포 여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의 사업지는요, 선유도역과 당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바로 1, 2분 거리에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강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뷰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에 가장 인기 있는 비싼 땅을 지나간다는 9호선과 2호선의 영향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으로서 가격이 계속 일자리의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또는 중공업지의 그런 상향으로 인해서 계속 좋은 주택들이 나타나고 있는 곳들이기도 한데 주변의 목동의 신시가지의 개발 호재 그리고 또한 동쪽으로는 영등포 뉴타운의 조성 사업들로 인해서 같이 함께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당연히 상승분을 따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편도 너무 좋고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강남 진출입이라든가 또는 강변북로, 자유로 또한 서부간선도로로서 서남권에서의 가장 교통의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 양평동 4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많은 업무지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또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하는 주택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에 1, 2인 가구의 비중만 하더라도 거의 80% 가까이 되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주택은 소형주택,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도 비껴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갭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 바로 꼽아볼게요.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재물폴길 지화 사업입니다. 신월 IC부터 시작을 해서 여의도까지 진행되는 지상공간 경인로를 지하화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고요. 지상공간은 공원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상업시설들의 그런 융화가 같이 함께 어울릴 것 같습니다.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남권의 교통 호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서부간선 도로 사업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교통의 호재들이 위치를 하면서 주변에 같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편리함들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신안산선도 공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완공 2024년까지 한번 바라보신다면 그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 여의도의 미래가치, 기대가치는 더욱더 높아지겠습니다. 자, 영등포의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파크원이라든가 MBC 옛 사옥부지 같은 경우에도 복합 건물로 계속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 72층과 56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을 얼마 앞두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63빌딩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현대백화점 가장 전국에서 대규모 가장 큰 현대백화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쇼핑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업무시설의 확장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임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지금 투자하신다면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등포구 양평동 4가 투자 금액 줄여가면서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시세는 3억 5,500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3억 후반대에 주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선분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좀 오셔서 임장을 좀 보신다면 높은 고층부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굉장히 안성맞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임대 가격은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주택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황금성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약 3,500에서 4천만 원까지의 투자 금액으로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의 투룸까지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총 정리하고 내 자산 늘리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자리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문의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박대근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